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공연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4월 28일 8시에 내셔널 라이브러리 3층 드라마 센터 티어터에서 싱가포르 최초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이 있습니다. www.춤withus.com에서 티켓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용 배우셔서 내년 공연에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시 코로나 파동이 한참이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하루 감염자가 한 달 전에는 1,400명이었는데 지금은 4,00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건 중에 3건이 재감염자라고 합니다. 한 달간 입원 환자 수가 8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고요. 하지만 10명 미만의 집중 치료 환자가 나오고 이 정도면 안정적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이유는 없다고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아마 요즘은 감기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검사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감염자 숫자는 더 많을 거는 같은데요.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XBB 변종이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변종이 뭐냐면요,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이 바이러스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신체의 면역학적 방어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증상에는 고열, 기침, 그리고 눈이 가렵다고 해요. 결막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걸렸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앤드류 폴라드 교수는 비록 새로운 면역회피 변종이 출현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귀뚜라미, 메뚜기 등 곤충 16가지를 식용으로 판매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탄소 서비스와 무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기업들이 탄소를 제거하고 순제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녹색 경제 분야의 일자리가 현재 뜨거운 수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검증 및 감사 전문가, 탄소 거래자, 탄소 프로그램 관리자, 탄소 표준 및 방법론 분석가 등의 직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표준 및 방법론 분석가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기업을 위한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요. 탄소 프로젝트 관리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서만 이 탄소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5만여 개 정도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밋 임팩트 X라는 기업의 탄소 관리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2022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및 NUS 자연기반 기후 솔루션 센터와 함께 탄소 거래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70대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악의적인 가짜 구글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한 것으로 클릭을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약 71,000달러의 싱가포르 달러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글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앱 다운받는 거요. 그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글 플레이라는 앱이 있대요. 이거 가짜 마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구글 플레이라는 앱을 다운받고 그리고 그 앱에서 마치 우리 다른 앱들도 다운받잖아요. 그 다른 앱을 다운받으면 그 앱들이 다 가짜 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카드 정보나 이런 걸 넣을 경우에는 그런 범죄자들이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달 이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113명의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기기에 설치된 악성 코드와 관련된 피싱에 걸려서요. 44만 5천 달러를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청소나 아니면 메이드 서비스, 애완동물 손질 등을 포함한 홈 서비스 광고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판매한다고 하는 광고들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연락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다가 그쪽에서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된다라고 URL을 보낸대요. 그럼 그 앱을 다운받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카드 번호나 아니면 뱅킹 정보나 이런 거를 입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앱을 다운받은 게 어떤 앱이냐면요, 카드나 이런 거를 결제할 때 SMS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기꾼들한테 그런 문자가 가게끔 만드는 그런 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 계좌가 무단으로 이제 거래되거나 아니면 신용 직불 카드에서 요금이 부과되고 나서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10대 소년이 사설버스 회사의 버스를 몰래 몰고서 5시간을 운전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배독, 템피니스, 파시리스, 풍골까지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차가 자기를 둘러싸고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차 겉을 보니까 꽤 많이 긁혔더라고요. 그래도 운전 연수 없이 이렇게 5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는 게 참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도 갑질이 있더라고요. 한 콘도에서 그 콘도에 산다는 증명 없이 거주자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다가 주차를 해놔서 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차 빼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 차가 계속 거기 있어가지고 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걸어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시큐리티 가드한테 와가지고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은 죽는 게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심한 폭력, 언어 폭력 같은 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딸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딸아이 생일에 등교용 자동차로 BMW 최고급 SUV 자동차를 선물해 줬다고 하거든요. 아마 딸아이 등교용으로만 사용되는 차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봅니다. 만 81세 미국 할머니들께서 80일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셨다고 해요. 나이도 드시고 그리고 심지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 수술도 받으셨다고 해요. 무릎 연골 수술요. 남극을 시작으로 7개 대륙 18개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즐긴 액티비티와 풍광도 멋졌지만 가장 좋았던 건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할 날이 오겠죠. 한 젊은 남성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려고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선 이어폰 하나밖에 발견을 못한 거죠. 알고 봤더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아마 자면서 무의식 중에 무선 이어폰을 삼켰나 봅니다. 잠잘 때 무선 이어폰 이렇게 그런 것들 주변에다가 놓고 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의 코크라단 섬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티벳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가 그에게 은총을 비는 한 소년에게 입을 맞추고 이상한 부탁을 한 것이 비디오와 오디오에 잡혔는데요. 그를 정신적 지주로 믿었던 만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후에 사과를 하면서도 일종의 농담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치앙마이와 태국 북부 지역이 계속 심해지는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점 뜸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태국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치앙마이도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공기 오염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한 여성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퇴근할 때 벤틀리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네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스파이 활동 때문에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과거 오바마 시절에 메르켈 총리를 오바마 정부가 도청을 했는데 그게 걸리자마자 메르켈 총리는 바로 전화를 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독일 검사들이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나 대만에 대한 자세를 유럽이 굳이 미국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인들을 이끌고 중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프랑스한테 뭐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은 굳건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50만 개의 포를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보낼 거라고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요. 미국은 이 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겠죠? 한국에 일하러 간 동남아 여성들을 감금시키고 불법으로 성매매를 시키다가 모두 낮잠이 든 사이에 한 여성이 탈출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머지 여성들도 구출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좀 씁쓸하고 그러네요. 과거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애플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 점유율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요즘 10대, 20대는 애플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애플 스토어가 이제 또 2개인가 이렇게 더 생겼다고 하죠. 이건 삼성한테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10대, 20대가 결국은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애플이 더 한국에서조차도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왜 애플을 쓰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약간 삼성은 좀 아저씨, 아줌마가 쓰는 핸드폰? 이런 이미지였나 봐요. 한국의 걸그룹 IVE가 싱가포르에서 처음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슈가도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한 고영인이 메이드 분이니까 싱가포르의 가정부잖아요. 이렇게 싱가포르 동남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주로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미얀마에서 온 가정부들을 메이드라고 싱가포르에서 하는데요. 그 본인의 메이드한테 슈가의 콘서트 티켓을 사서 깜짝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이드분이 거의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정말 큰 선물을 한 것 같네요. 블랙핑크가 13년간 타이틀을 보유한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음악 아티스트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BTS의 지민군은 또 솔로곡이 빌보드 1위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100호 골을 넘어서 101호 골까지 넣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